작년 말 저는 우연히 어떤 쇼츠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를 하나 둔 싱글맘이 식빵 하나를 살 돈이 없어 배가 고프다며 울부짖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분은 이혼을 하고 나니 너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져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식빵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는 것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아이를 집에 데려와 있을 때 아이가 먹을 것을 잘 챙기려 하다 보니 정작 혼자 남았을 때 딸아이에게 식비를 너무 많이 쓴 건지 식빵 하나를 살 돈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식빵 한 개만 사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는데 내 나이 47살에 나이든 내 어머니에게 이런 부탁을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고 마음이 너무 아파 울면서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싱글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저도 너무 속상해 펑펑 울며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싱글맘이 다달이 분할금을 내고 있다는 자동차 지붕에 달려있는 썬루프 보이시나요? 이러니까 식비가 모자라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 중 자동차는 나의 자산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부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는 자동차에 관한 어떤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카플리핑을 통해 어떻게 평생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자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저번 주 내용. 사고가 심하게 난 양카의 대명사 닛산 알티마를 경매로 420만 원에 낙찰받아 구매. 구매 이유는 출퇴근 용차가 필요했고 카 플리핑이란 것도 해보고 싶었음. 수리 시작. 3일 만에 판금 도색 완료. 머플러 팁 교체. 차에 대해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블랙 컨슈머가 됨. 차를 수리해서 집에 갖고 온 후 내부 청소와 외부 세차를 깔끔하게 했는데도 출퇴근 시차 실내에서 먼지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제 아내가 필터를 갈지 않아서 그럴 거라며 캐빈 필터를 바꾸라고 알려줬습니다. 모든 자동차에는 에어 필터, 엔진 오일 필터, 연료 필터 등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데 이중 캐빈 필터는 차량 외부 공기가 에어컨을 통해 내부로 들어올 때 공기를 여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실내 청결한 공기를 유지하려면 이 캐빈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데 처음에 닛산 알티마는 뭐다? 양카의 대명사라고 했죠. 당연히 에어 필터를 갈아준 적이 없겠죠. 필터를 꺼내보니 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더러운 상태. 새 걸로 갈아줬습니다. 저의 팬은 소중하니까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아마존에서 10,000원에 구입. 교체 방법은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이 알티마는 7만 마일이 살짝 넘은 주행거리, 킬로미터로 11만 킬로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보통 점화 플러그는 10만 킬로가 넘으면 교체되어야 하지만 당연히 이 알티마의 점화 플러그가 교체된 적이 없겠죠. 4개의 닛산 정품 점화 플러그를 구매하는데 $25, 35,000원 정도가 들었고 교체하는 방법은 유튜브 보고 따라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몸과도 얼마든지 도전해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점화 플러그를 교체한 이유는 차가 정차되어 있을 때 엔진의 떨림이 느껴졌고 주행거리를 보니 점화 플러그가 문제일 것 같아 교체했는데 새 점화 플러그로 교체한 후 차도 잘 나가고 떨림 증상도 거의 사라져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점화 플러그 가격도 저렴하고 교체도 어렵지 않으니 주행거리가 좀 된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점화 플러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re taking a video. Huh? We're taking a video. I'm just recording everything. 미국에서 시판되는 자동차의 배터리 수명은 보통 4년 정도이고 5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알티마의 배터리는 차가 공장에서 처음 출고될 때 따라온 배터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5년도 지난 벌써 수명이 끝났어야 하는 배터리라 이 차를 구매하게 되는 다음 소유주분 고생하지 말라고 배터리를 바꿨습니다. 자동차를 풀립하는 사람들 중 수명이 끝난 배터리마저도 드립 차지 하는 방법으로 배터리를 부활시켜 다 죽은 배터리 상태로 차를 팔곤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는 건 너무 악랄하게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되는 분들은 자동차 후드를 열어서 배터리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배터리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 배터리 수명이 다 되어도 교체하지 않고 그냥 차를 되파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이드미러 업그레이드 교체 작업. 2018년 닛산 얼티마는 출시 당시 가장 높은 트림인 SR만 이렇게 깜빡이가 달린 사이드미러가 달려 나왔고 이 기능을 별도로 추가하려면 당시 $1,500,
한화로 200만 원이나 되는 높은 금액을 옵션 비용으로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구입한 이 알티마는 가장 저렴한 트림 모델이라 왼쪽은 흰색, 오른쪽은 검은색의 사이드 미러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색상도 맞지 않고 왼쪽은 깨져 있기까지 한 이 사이드 미러를 깜빡이가 달린 사이드 미러로 교체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란 말이 있듯이 자동차 플리핑은 가능한 한 부품 교체 시 원 제조사에서 만든 부품을 써야 제값 받고 차를 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미러 하나당 DC 받아서 300불, 한화로 42만 원, 두 짝하면 84만 원. 아니 자동차를 420만 원에 구매했는데 자동차 가격에 비해 사이드 미러를 순정으로 달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품과 최대 비슷하게 생긴 애프터마켓 2차 시장 상품을 하나 당 50불에 구매했습니다. 원래 출시될 때 없었던 깜빡이 기능을 만들어 넣어야 해서 사전에 이 작업을 해줄 사람을 찾았고 양쪽 사이드 미러 설치와 깜빡이 기능 추가로 200불, 한화로 27만 5천 원 가량을 지불하기로 동의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주문한 사이드 미러를 받아보니 왼쪽 운전자 쪽 사이드 미러에 플라스틱 받침 부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을 보내달라고 판매사에 연락을 했고 2주 후 다시 왼쪽 사이드 미러를 받았는데 또 동일한 부분이 깨져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연락했고 세 번째 왼쪽 사이드 미러를 받아보니 외관상으로는 멀쩡했는데 설치하고 나니 주행 시 사이드 미러가 흔들리는 이 역시도 불량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조사에 연락을 했더니 제조사는 사이드 미러 금액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저도 모르게 제가 운송보험 사기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운송보험 사기 사건 내용은 다음 짝퉁 엔진 사기 사건 편에서 함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중고차 잘못 사면 짝퉁 엔진이 달린 차를 사게 되실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는 양쪽 사이드 미러를 공짜로 얻게 된 셈이고 주행 시 사이드 미러가 흔들리는 문제는 설치하는 친구가 내부 파트를 교체하고 교정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난 후 고마워서 50불, 7만 원 정도를 팁으로 주었습니다. Mirror. And tail light. 문콕으로 살짝 찍힌 부분 등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덴트들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이 정도의 덴트들은 차를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왠지 저는 이 차를 최대한 새 차처럼 만들고 싶어서 추가 비용 300불, 41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고쳤습니다. 집으로 출장 가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께 의뢰했는데 야매로 아주 깜쪽같이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이 차를 팔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한 작업은 까만색 필러 스티커 붙이기였습니다. 필러 부분에 광택이 사라져 약품을 써보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테무에서 만원의 스티커를 사서 붙였는데 기대보다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작업 역시 차를 파는데 어떤 하자가 생기는 게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고 싶어 이런 작업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내부와 외부 어느 한 군데도 더 손을 볼 곳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는 페이스북 장터에 매물 광고를 올렸습니다. 15분 만에 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첫 연락을 받았고 3시간 만에 처음 찾아온 구매자가 차를 끌고 떠났습니다. 10명 넘게 이 채 관심을 보였고 이날 당일에만 5명이 차를 보려 오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차에 큰 관심을 보인 이유는 카 플리핑을 하는 다른 유튜버들의 조언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차는 9,800불, 한화로 대략 1,357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보면 자동차를 구매하고 수리한 모든 비용이 556만 9천 원으로 나오지만 여기에 경매비, 판매세, 디테일 하는 데 들어간 제품 비용 등을 더하면 추가로 1,000불, 한화로 138만 원 정도를 더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694만 9천 원인데 1,357만 원의 차를 판매했으니 662만 1천 원의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차를 3월 중순부터 출퇴근하는 데 타고 다니기 시작해서 10월 중순에 팔았으니 7개월 동안 차를 공짜로 타고 다니면서 600만 원 이상의 수익까지 생긴 거네요. 다음 주에는 중고차 매매 관련해 어떤 엄청난 사기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차를 빨리 팔 수 있는지 등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마저 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교훈,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 아니면 유튜버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